테크 수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혜연 기자 그리고 박성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웬만하면 저희는 이 자리에 교수님들은 안 모시거든요. 네. 재밌으시죠? 예, 재밌게 해야죠. 네, 관련이십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돈 이야기인데 요즘 말이에요. TV만 틀었다 하면 그래서 광고에 페이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페이가 뭔지 확실하게 오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뭡니까 페이가? 돈 내는 거죠. 근데 신용카드 꺼내는 것보다 스마트폰 항상 들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내면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갑 들고 다니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신용카드가 이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요즘에 뜨는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의 대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갑을 얇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대표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로는 그렇게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삼성페이, 그리고 페이콘, 애플페이 있고요. 구글도 안드로이드 페이를 내놨죠. 정확하게 개수가 추산이 안 되지만 수십 가지 이상이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걸로. 국내에만 수십 가지의 페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쓰고 계세요? 저는 뭐 카카오페이나 그런 것들 한두 번 써본 경험은 있습니다. 삼성페이 쓰는 건 구경만 했고요. 구경만 했고. 아니 뭐 이걸 두고 하시는데 어떻게 삼성페이를 쓰고 계십니까? 이거 오프라인 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는 거, 네이버페이나 등등등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은 모바일 결제할 때? 그렇죠. 결제를 할 때 불러다가 비밀번호 몇 개만 딱 치면 바로 결제할 수 있게끔 간편 결제로 맞습니다. 과정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면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 오프라인 결제는 삼성페이 말고 있나요? 지금 페이코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TV 광고 보시면 이제 우아하게 나와서 이게 결제해주고 가는. 그러면 어쨌든 그 페이코라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갖다 대는 행위인가요? 페이코 같은 게 조금 틀린 게 저희 그 티머니 카드라고 그러니까 미리 선불로 충전을 하고 쓰는 형태가 있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랑 연결을 해서 그때 이제 바로 사용하는. 그래서 약간 방식이 틀림이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결제든 오프라인 결제든 어찌됐건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스마트폰 안에 저장시켜놔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결제할 때마다 그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결제를 하는 방식이 어느 방식이냐, 그러니까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의 그 차이들만 있을 뿐이지 단말기 안에 정보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요? 뭐 공교롭게 또 삼성이 삼성페이를 이제 출시하면서 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오프라인 결제니까 삼성페이 그리고 애플페이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좀 비교를 좀 할까요? 예전에 혹시 카세트 테이프 써보신 적 있나요? 이게 마그네틱 그 선이 위에다가 철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는 건데요. 그게요?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게 전류에 차이가 생겨요. 그걸 디지털 코드로 읽어서 음악으로 바꿔내는 건데요. 우리가 쓰는 마그네틱 카드도 그거랑 유사한 방식이거든요. 카드를 이렇게 긁잖아요. 이 긁으면서 그 전류 를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휴대폰을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포스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칩에서 그런 전류를 자기장을 뿌리고 그 자기장 정보를 포스에서 읽어서 그렇게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고요. 칩을 만든 회사가 루프페이라는 회사인데 루프페이. 이 미국 회사를 삼성이 샀어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6부터 그 칩이 들어간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다 IC 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그네틱이 많이 쓰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중심을 쓰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이랑 미국도 점차 IC 카드로 바뀌어가고 있고 포스도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NFC가 들어간 이유는 마그네틱 카드가 퇴출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거죠. 방책인 거죠. 지금 미국의 남 기자 말대로 하면 마그네틱 단말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왜 애플페이는 마그네틱을 지원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채택한 겁니까? 미국을 보면 신용카드 복제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를 그대로 쓰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 인프라는 좀 포기하되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삼성페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조금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애플페이, 삼성페이, 안드로이드페이 요 정도가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중국은 또 현지 업체들 이른바 이제 알리바바, 뭐 텐센트,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역시 그 우리끼리 하겠다. 아마 그쪽도 이제 애플페이도 들어갔고 삼성페이도 조만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그 기계를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이 될 거냐? 이건 이제 중국도 워낙 땅덩이 크다 보니까 이제 속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신용카드 부정 결제 이슈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중국은 위패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은 전자결제라고 하면 위패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화폐 발행 비율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두 가지 어떤 혜택이 있어서 하시는 거고 국가별로 조금씩 모바일 결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갓 출시된 뭐 여러 가지 페이들 중에서 네. 뭐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단말기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통신사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가맹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페이 하나를 쓴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그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카카오페이랑 뱅크월렛 카카오만 해도 같은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지만 파트너가 달라요. 카카오페이는 카드사랑 그 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다음에 뱅크월렛 카카오는 은행권, 그래서 은행망을 쓰기 때문에 각자 쓸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달라가지고 한 회사에서 만든 두 가지 서비스를 따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 거죠. 왜 그렇게 했죠? 일단 크게 세 가지 진영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사에서 만든 것들이 있고, 제조사에서 만든 페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진영이 좀 있는데 이제 근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전에 먼저 좀 뛰어들었었죠. 이거는 결제 시장이 열린다는 걸 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뛰어들려고 한 건데요. 이 시장의 일종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게 과거엔 제조사가 별로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들어오면서 제조사와 금융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통신사가 약간 좀 뒤로 빠져 있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전략이 지금 회방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애플과 삼성.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럼 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단말기 판매를 늘리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일종의 부가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당장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최소 운영 비용은 받아도 되겠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통신사랑 하면은 수익 배분을 나눠야 되는데 이쪽은 수익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쉽게 제휴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안 이 안전 문제는 믿을만 합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이 마그네틱이 워낙 불안한 매체라서. 옛날에 카스트 테이프 오디오 여기서 여기로 금방 복제했잖아요. 집에서도. 마그네틱 카드도 복제가 그렇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페이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해외 상황처럼 곧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고들 많이 하는 이유도 일단 가맹점 확보, 이용자 확대가 가장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출혈 경쟁들이 좀 있지 않을까.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하는 페이를 선택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쉽게 모바일 페이를 쓰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걸로 쓰면 조금 더 혜택을 더 줍니까? 쿠폰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민거리가 그것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막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 그냥 끝난 다음에도 과연 계속 써줄 거냐. 야, 우리 지금 다 알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때 가서 보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뭘 줄지 봐야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믿고 무턱대고 막 쓰다 보면 말이죠. 거짓거리를 합니다. 간편 결제, 오프라인 페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감추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대고생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페이도 쓰지 않는데 하나도 안 써보셨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쓰게 법인폰이라서 도대체 말이죠. 개인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법인폰 풀어준다고 얘기해놓고 왜 아직까지 안 풀어주는 겁니까? 제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달째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취재 좀 하세요. 이거. 법인폰 사용자들, 법인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저기 공짜로 쓰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 다 내고 씁니다. 좀 흥분했는데 아무튼 TV만 틀었다 하면 무슨 광고에 페이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저는 그 미스 A의 페이가 아닌가 이랬는데 그 페이가 아니더라고요 말이죠. 중국은 역시 우리끼리 하겠다. 그렇죠. 우리끼리 했다가 이제 좀 더 키워서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혹시 그것도 그 기술 관련돼서도 뭐 베꼈네 만에 이런 얘기는 없나요? 그렇진 않고요. 뱅크월렛 카카오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거 접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한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악마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긁지 말고 이렇게 긁으면 인식을 안 하겠군요. 예, 오늘 거의 지금 NG거리가 안 나가지고 제가 지금 애써서 만들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책잡기에서 페이로 정심을 쏘는 걸 어떻게 해? 페이로 정심을 쏘는 걸. 자, 이 페이를 말이죠. 잘 써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페이 이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있고 무턱대고 막 쓰다 보면 말이죠.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경험자, 예, 여기 이제 출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죠? 예, 맞아요. 굉장히 신기하다고 해서 막 썼다가 계속해서 와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계산해서 굉장히 그 힘들어. 킬러 앱이라고. 굉장히 본인이 더 늘다가 이제는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 데모는 적당히 하셔야 되는.